이런 북큐레이션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작가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박수근 그 화백께서 시기가 1915년부터 1914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요 시점이, 살아있는 시점이 그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다 겪으셨어요. 좀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작품에서 남기셨으니까, 이 작품을 언급한 거는요, 조금 많이 빨리터가 유명하고 비싸게 팔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거론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여인네들의 삶이 어떠한 건가, 그 다음에 나무가지들이 풍성하지가 않죠. 이런 거를 통해서 작가가 어떤 시대에 살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 들어가기를.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뭐나 또 이걸 잘못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도서가 무엇일까라고 봤어요. 그래서 관련 도서가 지금 박수근 화가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가장 많이 아이들이 이 그림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왠지 이유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박수근 화가를 소개하기 전에 한번 박수근 책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다 이렇게 박수근이 들어가 있는 걸 한 거예요. 이 책은 박수근 화가가 그린 거예요. 바보 온달 그 이야기를 그려서 자신의 아이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박수근의 이야기하고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렸다라는 거였고요. 여기도 좀 이렇게 애기 어분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 연결도 해봤고요. 또 요거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박수근의 생활, 박수근이 살던 집의 풍경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아이들하고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떤 책을 역사로 끌어갈 때 어떤 사건이 들어갈 것 같니? 그랬더니 벽화 고구려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것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 거는 요걸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말을 바꿔볼까? 책의 제목은 그대로 있지만 이 들어있는 제목을 갖다 변형해서 한번 우리가 큐레이션을 다르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거를 변형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가른 거는 박수근 마을에 놀러가요를 갖다가 수원에 놀러가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장의 옛 모습은 교과 과정하고 연결시켰어요. 우리 고장의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면서 찾아본 게 그 이야기한 게 이거였어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수원화성. 네, 선생님 와보셨나 봐요. 수원이니까 화성이겠죠. 화성인데 이게 무슨 문일까요? 그거 모르시겠죠? 네. 네, 화성이 우리 서울에 사대문이 있는 것처럼 수원에도 사대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보면 숭례문 보고 남대문 말하듯이 일제는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남문, 북문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여기는 북문이라고 많이 불려지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장안문이라고 요즘은 또 많이 말하더라고요. 장안문이 왜냐면 장안문에는 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문이 이 장안문이에요.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6.25 전후, 6.25 직전, 일제강점기, 뭐 6.25 직전, 최근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무엇이 달라졌니? 어땠을 것 같니?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추론하기가 들어갔습니다. 추론하기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6.25 전에 직후에 뭐 이런 모습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동북구성인가 동성이의 창룡문 쪽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다음에 동북구성 잘못 나왔어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 고장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근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장의 이런 모습을 박수근 화가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기 또 수원이에요. 수원의 그 사대문 안에 예전에 전쟁 직전, 직후의 모습이 이랬대요. 지금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럼 수원이요? 그럼 수원이요? 이래요. 수원은 아직도 시골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전혀 안 그런데 여기 이 모습은 6.25 전쟁 직후예요.
그러면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이고 바로 근처에 이렇게 초가집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박수근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초가집이 있고 우물가가 있고. 이거는 박수근 화가의 고향은 양구인데요. 수원이나 양구나 전쟁 직후에 사람들의 삶이 이랬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과거의 모습에서 작품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 그림도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여기도 박수근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학년, 4학년 때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5, 6학년 때는 비교하기, 대조하기 이렇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점으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습이죠. 빨리. 네. 지금 채팅이 안 보이니까 혼자 말하니까 힘드네요. 이걸 줄이고 싶다. 아까가 좋았어요. 이거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화면을. 선생님들 채팅이 안 보이니까 막 싫어요. 자, 그래서 채팅 대신에 소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는 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공통점을 찾았더니, 네, 이렇게 빨래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잘못 누르면 또 팍팍 넘어가네. 빨래예요. 그러면 빨래 세탁이라고 한 거는 이게 빨래의 변천사, 이게 역사라는 거죠. 뭐 조선시대 때, 뭐 구석기 시대 때 이게 아니라 과거의 조선시대 때에는 이렇게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악내들 6.25 전후에는 이렇게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통돌이에서 드럼 스태프까지 나왔다라는 것을 역사예요. 빨래의 역사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 나왔죠. 살짝 빗나가게 조선 풍속화. 박수근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조선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기도 있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단오날도 될 수도 있고 평상시에 빨래를 하는데 이렇게 훔쳐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작가의 풍속화가들의 신윤복 그림과 김홍도의 그림을 하면서 그 다음 차시에는 처음은 박수근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 불큐레이션은 조선으로 넘어가서 조선의 풍속화가라고 하면서 신윤복과 김홍도 이야기를 하고요. 정조 임금까지 수원화성을 다시 앞차시에 말했던 수원의 우리 고장의 예풍습 하면서요. 수원 화성을 하면서 정조 임금 그래서 같이 이 인물들과 연결을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박수근이 좋아했던 화가가요. 이 밀레였대요. 그래서 밀레는 살았던 시기를 보면 박수근하고 전혀 다른 시기의 사람이지만 저희가 관점으로 볼 거는 밀레의 대표 작품이 이삭죽기 만종이죠. 많이 보셨죠. 그럼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박수근 그림의 여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다 나무가지는 울창한 풀이 없었고요. 앙상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인 여인들의 모습이 많았죠.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박수근이 주로 그렸다면 밀레의 작품에서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이런 작품의 특징을 요것도 이야기가 많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그림 부큐레이션 할 때 또 나올 것 같아요. 요 밀레의 작품의 두 작품을 이야기를 나누고요. 박수근이 밀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연결해서 보자라고 하면서 그림을 보게 됐어요. 여기 보면 밀레의 그림이잖아요. 그림 속에 나오는 그림에 보면은 맷돌 돌리는 여인과 절구 쌓는 여인 비슷하죠.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이 그림의 이 화풍을 보면은 오툴도툴한 마치 돌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샌드페이퍼 뭐죠? 샌드페이퍼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따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역사 수업이 아니고 부큐레이션 수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는 안 했고요.
일제강점기는 왜냐하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여 있으니까 너무 이게 역사에 치중하다 보면 큐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짚어만 갔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1910년부터 45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세 개로 나누었어. 그래서 무단 통치에는 헌병들의 그 관찰이 굉장히 심했고 문화 통치에는 조금 느슨하진 했지만 그래도 그 이어서 그 10년 이후에는 더 혹독한 통치가 시작이 있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박수근 화가가 14년에 태어나서 쭉 있었던 일, 65년까지의 이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짚어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6.25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6.25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서 약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북한군과 소련군과 중국이 개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엔이 같이 참여를 했지만 서로 서울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단다. 그러면서 많은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영토가 많이 파손이 됐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죽었다. 그런 용도의 이야기로 한국 전쟁을 간단하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만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화 컷으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한강다리가 무너져서 여기서도 다쳤고 이런 이야기를 같이 아울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찾아온 건 이제 고학년 거를 예를 들었는데요. 고학년이나 중학년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책을 박수근만 찾았다가 이야기를 그 PP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책들을 바꿔 나갔어요. 아까 처음에 보셨죠. 박수근이라는 글자만 있는 걸 찾아왔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꿈꾸는 진검돌이라든가 다른 책들을 아이들이 그러니까 덜어낸 거죠. 아까 많은 책들 중에서 박수근 위주의 책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박수근이 들어갔어도 내용이 다르거나 제목이 다른 걸로 아이들이 정제를 했어요. 걸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근 화가의 작품에는 돌 표면이 나는 그런 느낌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저는 샌드페이퍼에 작품의 하나를 이제 프린팅을 해서 여기다가 간단한 이야기를 써보는 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액자처럼 만들어서 여기다 가장자리에서 가죽끈으로 연결해서 집에 가지고 가는 그렇게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오나요? 채팅 뭐 있나요? 아무 얘기 없나요? 지금 들으시기만 하는 건가요? 네, 최현정 선생님께서 몽실언이 네.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몽실언이 그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 작품에서도,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 몽실언이랑 떠오르면은 그건 6.25 전쟁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6학년 정도의 필독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확장해서 연결하면 돼요. 이 작품하고 몽실언이 연결해서 그 다음 차시에는 6.25 전쟁에서 그 책을 집어넣으면 되죠. 다른 이야기는 없으시죠? 그럼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답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읽어주세요. 채팅을.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아기가 업고 있는 금방 그 네. 입체를 딱 세워놓은 그 작품은 어디에서 출력하신 거예요? 아니면 파는 거예요? 아, 출력한 거예요, 제가. 아, 어디에서 출력? 책에서 나와 있는 거를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 보고서 출력을 한 거, 뽑은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확장읽기에서는 제가 이제 6.25 전쟁을 했는데요. 여기 조지 할아버지 6.25는 이제 외국인이 바라보는 그 전쟁 이야기고요. 제가 여기를 메인을 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의 그 세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김일성 생각이 나서 이 책의 표지가 제일 와닿았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그림책인데 되게 섬세한 느낌의 그림책이었고요.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조금 확장이 달라졌죠. 그래도 좀 6.25라는 게 남아있지만 그 전에 아까 처음에는 박수근 가지고만 막 박수근 이랬는데 제목이 조금 다양하게 되어 있죠. 내용은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6.25만 가지고 찾지 않고 조금 변화된 모습을 선생님들이 느끼실나 모르겠어요. 처음 큐레이션 할 때에는 책을 찾아보자 그러면 박수근이 이렇게 할 거야 이 사람이 이랬어 라고 할 때는 그냥 책에서 박수근 이름만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아까 여기서는 제목이 좀 바뀌었죠. 이렇게 아이들이 큐레이션이 변화가 되고요. 처음에 읽을 때는 책을 읽어보자 그러면 얇은 책, 그림책만 봐요. 학년의 그
따로 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얇은 책, 그림책으로 봐요. 그러다가 큐레이션을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도 해보고 또 아,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 한번 또 다른 6.25 전쟁에 대한 거를 한번 한국 전쟁이 어떤 건 책을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그렇게 아주 없어지지 한꺼번에 바로 없어지진 않지만 제목에서도 책 찾는 방법이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보여줬더니 아, 엄마 이건 빼면 안 될까요? 막 이랬어요. 띵까띵까. 왜 있을까요? 뭔가 놀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김윤 선생님 말씀 잘해주시네요. 놀이가 있을 것 같죠? 제가 사실 앞 시간에 이게 와이파이나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였거든요. 이거 띵까띵까는 아, 선생님들 재미있게 수업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잘 즐겁게 노셨어요? 이런 의미로 띵까띵까였어요. 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네.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지금 초등 고학년 부크레이션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네. 박수근에서 확장됐는데 네. 이 부크레이션 했던 아이들이 고학년이라고만 됐지 구체적인 대상이 몇 네. 학년에 남자 여자아이 구성이 어떻게 됐었고 이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설명이 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네. 조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케이션 수업 자체가 네. 수업이 대상. 부크레이션 수업이었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고 얘를 이 부크레이션을 하게 됐었는지 부분 네. 앞부분이 조금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의 수업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고 작은 도서관에서 행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다 보니까 역사가 6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역사를 넣고 싶고 3학년으로 하다 보면 역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주제는 큰 테두리는 부큐레이션인데 3학년부터 6학년 아이의 부큐레이션을 진행해 보려고 하니 그래서 화가인 박수근을 제가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박수근 화가를 선정한 이유는 그분이 살았던 생애가 강점기와 한국전쟁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를 들어가면서 화가도 보고 또 밀레라는 작가를 보면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보는 재미도 보여주고 내가 한 곳이 이랬었구나. 역사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된 것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놓쳤나 얘네, 봐요. 네.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총 얘네 수업은 3차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3차시 수업으로 진행된 건데, 처음에는 이제 책을 선정하고, 책에 대해서 건드려보고, 부큐레이션이 어떤 거다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서 PPT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마무리에는 이제 발표를 하거나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거기다 걸어 놓는,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네. 질문해 주셔서 전 너무 좋아요. 좋고, 선생님, 네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서 이 네. 부크레이 수업을 하셨을 때, 이 네. 학생들은 그러면 도서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고, 또 네. 선생님 이런 부크리에이션 수업을 도서관에서만 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활동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지. 네, 불러주시면 학교를 가는데 제가 학교에서는 수업을 많이 안 했고요. 예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학교를 안 가고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그 저희 말하는 뭐 문고 있잖아요. 새마을 문고 그런 네네. 쪽으로 하고요. 여기서 지금 그 박수근 건 보여준 거는요. 작은 도서관인데 그 옆에 이제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홍보한다고 이 수업을 이제 이벤트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알린 거죠. 엄마들한테 이제 옆에가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옆에 이런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뭐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네.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 부큐레이션 과정은 일반 네. 문화 프로그램처럼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최소 네. 12차시라던가 네네. 아니면 문화 아카데미처럼 정말 몇 년 단위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네. 과정인지, 그리고 네. 혹시 네. 장기적으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구민회관에서 한 6년 정도 계속 하고 있고,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6년, 가능하죠.
6년 과정이라면은 그러니까는 6년 과정이 연결되게끔 계획을 네, 세울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끊임없죠. 큐레이션은 네. 끊임이 없어요. 어떤 뭐 네. 12차시든 24차시든.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큐레이션도 성장을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음. 저는 넣는 거 글쓰기를 넣어요. 왜냐면 네. 궁극적으로 책을 재미있게 읽고 생각을 표현해야 되고,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북큐레이션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책을 읽으면 저희도 느끼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선생님 말씀해보세요. 무슨 책이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큐레이션 음. 하면 확실히 아이들이 많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장님이 그 발간하신 북큐레이션 책에 제가 한 게 컷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네. 칠판이 이제 구민회관 같은 데는 큰 관공서 같은 데는 이제 수업을 정기적으로 오래 하면 칠판이 있어서 그 칠판 앞에서 저는 그냥 바로 큐레이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거기 작품에 뭐가 있냐면 개미에 대한 걸 한다. 그러면 네. 거기서 개미의 그 굴이 있잖아요. 개미집. 거기서 아이들을 그려보게 하고 뭐 책을 그 책 제목 써보게 하고 글쓰기를 거기다 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네, 보통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상 연령을 네네, 한국 나이에 끊어서 네네, 정하잖아요. 네네, 그럼 북큐레이션도 뭐 네, 연령별로 구분을 하는지 네, 그렇게 해요. 아이들 연령별로요. 그러니까 보통 단기 수업은요, 그렇게 막 네. 연령별로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하고요. 네. 고학년을 모집을 하더라도 정규 수업이 아닌 특강 같은 경우는 거의 5, 6학년은 많이 안 와요. 안 네. 오고 거의 3, 4학년이 가장 많고, 그다음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근데 그렇게 1, 2학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게 1, 2월 달에 좀 어려워요. 1, 2월 달에 보면은 유치원생들이 3학년이 되는데 걔네는 유치원생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유치원생인 1학년, 유치원에서 벗어난 1학년이 3월 달에 들어오는데 1년 동안 저한테 수업을 받았던 2학년들하고는 갭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그때는 조금 어려운데 그때는 3, 4, 5월 봄학기에는요. 좀 쉽고 재밌는 책으로 접근하면 그게 1, 2학년의 그 벌어진 틈이 메워져요. 북큐레이션은. 애들이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뭐 북큐레이션 뭐 해요? 안 해요? 막 이런 거 많이 해요. 총 몇 집에서 되게 많이 해요. 명이 같이 이게 진행된 건가요? 저는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데요. 그게 그냥 일반 수업을 할 때보다 북큐레이션을 수업을 할 때가 기자가 있을 만큼 인기 좋은 강좌였어요.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인기가 좋아요. 10명에서 15명이면 얘를 그룹을 나누나요? 아니면 같이 다 이루어지나요? 같이 할 때도 있고요. 보통은 예. 그룹을 두 팀으로 나누는 게 왜냐면은 칠판 사용할 때는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뭐 나누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뭐. 네. 그러면 선생님, 뭐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뭐 짧게라도 4차시면 4차시, 8차시, 뭐 12차시, 네.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뭐 활동 계획서나 뭐 그런 거를 그거는 공유할 지금 네. 공유를 나중, 오늘은 조금 제가 네. 찾아봐야 되고 이게 네네네. 차후에라도 사실은 이게 네. 들으면서 일반 네. 독서 수업하고의 어쨌든 차별화가 있는 거잖아요, 네. 북큐레이션은. 네. 네. 그러다 보니 그 차별화가 뭔지 아직 그냥 음. 명확하지 않고 그냥 뭔가 음.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음. 책을 찾는 개념 그 정도밖에는 아직은 음. 와닿지가 않아서 좀 구체적으로 자꾸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 네. 아니 근데 네. 계획안을 네. 보면 일반 독서 수업하고 네네. 계획안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음. 저는 네. 제가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게 네. 저만의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요. 즉흥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예. 그렇게 큰 틀은 이제 독서 수업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음. 북큐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냥 막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고 이게 제가 자랑을 하면 창의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종이컵이 지금 당장에 종이컵이 하나가 있어도 전학년이고 성인부터 다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순발적인 그 창의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특징이라면 하나? 선생님들이 뭐 필요하시면 공유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봐도 별 도움은 안 돼요. 그냥 일반으로 계획안이에요. 자, 그다음 잠깐 넘어갈게요.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좋네요. 자, 해결 조금 되셨죠,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는요, 조금 더 궁금함을 더 선생님들한테 막 남기려고 제가 또 막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수업을 한 건데요. 동시로 다가가는 북큐레이션이에요. 이거는 꼭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애들이 막 신나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글쓰기를 하면 산문을 하고 운문화 중에서 뭐 써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운문이에요. 왜냐면 짧게 쓰니까. 그런데 뭐 어른 강의를 할 때나 아이들 강의를 할 때 집에 있는 시집을 가져와라 그러면 어떤 시집 가져오는지 아세요? 동시집 가져와라 그러면? 시집 가져와라 얘기를 하면요. 뭐 3학년이면 3학년이 읽을 동시 이런 거 그런 거 아시죠? 5학년이 읽을 동시 책 제목이 그래요. 아니면 동시집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관련된 동시집을 동시는 많이 안 읽으면서 쓰기는 많이 쓰는 이런 언밸런스적인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막상 시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는 정말 재밌어요. 그냥 숭숭숭숭 쓰는 게 시인 것 같아요. 뭐를 알아야 되냐? 시의 그 생김새를 잘 보면 되잖아요. 시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흉내내는 말도 써야 되고 비유적인 표현도 써야 되고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너가 아닌 내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짧게 쓰면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쭉 하다 보면 장르도 많고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차시예요. 지금 2시간밖에 없어서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맛보기로 동시로 다가가는 큐레이션은 여기도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한 건데요. 여기에 있는 동시집을 꺼내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막상 꺼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동시예요. 짧은 거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아이들이 그때 여기도 15명인가? 이 정도 됐었는데요. 책을 다 찾아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한 편씩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차시 궁금한 선생님들은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순서가 책꽂이에서 동시집을 내가 안 읽은 것도 되고 읽은 거면 좋지만 거의 안 읽었어요. 그래서 동시집을 꺼내와라 그랬더니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활동은 너희가 그림을 보든 내용을 보든 글자들 보면 한 편씩 동시를 선정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편씩 동시를 고른 다음에 돌아가면서 동시를 읽는데 읽을 때 저 동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제목을.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는 진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골고루 섞인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동시를 써보자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쓰기도 전에 저 못 써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어떻게 써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네가 고른 동시 중에서 그대로 써도 돼.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흉내내는 말을 써도 돼. 하고 예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똑같이 아저씨 우산이라는 동시인데요. 읽어볼게요. 이 친구는 비가 내리면 찬방찬방 비가 내리면 또롱또롱 비가 내리면 또롱또롱롱 산이 뱅글뱅글 비가 내리며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똑같이 아저씨 우산인데요. 아저씨는 우산을 매우 아꼈다. 그래서 아저씨의 우산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알게 되었다. 우산은 우산답게 뭐라지? 지져야 하는 이게 조금 몇 년 돼서 모르겠네요. 우산답게 어떻게 해야 젖어야 되는 한다는 걸. 초조예요. 제가 지금 젖어야 한다는 걸. 젖어야 한다는 걸. 감사합니다. 선생님 읽어주시면 좋겠다. 또롱또롱. 또롱또롱 네, 천방천방 네. 나도 우산처럼 나도 나답게 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학력이 느껴지죠. 같은 제목, 다른 느낌. 이렇게 해서 시를 써봤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산, 비니까요. 비닐 우산을 하나씩 준비해서 여기다 이렇게 나만의 우산. 그래서 시를 갖다가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바닥에 어떤 애들 깔끔한 애 있잖아요. 어떻게 앉아요? 방석 없어요? 이러는데 그냥 앉아. 이러면서 앉아서 써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고. 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이제 끝이고요. 제가 어머나 깜짝이야. 선생님 얼굴이 딱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또 하나 공유하는 거는요. 이거는 시간 잠깐 제가 요것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선생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거 제가 이번에 화면을 안 키우면 이제 채팅방이 보이려나? 아, 커졌나?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종로서적? 종로서적이네. 아이고. 자, 이거는요, 이제 어반 테라스라고 하는 카페예요. 카페인데, 카페인 줄 알고 딱 가봤더니만 이렇게 종로서적하고 북카페가 돼 있는데, 저는 저 예전에 종로에 있던 종로서적이 부활을 했나? 라는 기분으로 딱 접근을 했어요. 했더니만 여기서는 메인에, 그 서점의 메인에 이렇게 카페가 있고요. 책들이 정말 없었어요. 생긴 지 9월에 생겨서 그랬지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측면 전시보다는 거의 다 전면 전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전면 전시가 유행인 게 이게 다행인가? 왜냐면 책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전면 전시하니까 책꽂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중간중간에 있고 위에 뻥 뚫려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코로나가 2단계라서 다 치워버렸는데요. 테이블이 다 있었대요.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게. 근데 지금 이거 채워진 상태라 조금 마음이 씁쓸했어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의자를 해놨는데 아직은 너무 뭔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전면 정시되어 있고 책들도 신간보다는 스터디셀러나 만화책 위주로 있어서 간간히 몇 명이 보일 정도.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아크앤북이 되게 큐레이션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좀 안 돼 있고 아직은 초창기라 그런지 조금 아쉬운 그런 큐레이션이 된 서점이다. 종로서적이라는 그 이름에 향수를 느껴서 끌려서 다가갔는데,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던 씁쓸한 그런 사례라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체인점이라서 다른 데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게 되면 여기와 다른 건지 나중에 공유하셔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요, 이 옆에 이제 아크앤북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앤북이 처음에는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도 많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데서 소개한 적도 있었고 되게 큐레이션이 잘 돼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회장님의 책이 정면에 탁 있어가지고 제가 막 찍어서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책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보시면 이 책들이 여기는요, 빨간머리 애니에 잘 안 보이시겠죠? 그래서 빨간머리 애니 한 코너에서 서점에서 되게 예쁘게 서점 안에 한 코너로 빨간머리 앤 책부터 껴묻기까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너무 예쁘다, 큐레이션 잘했다, 제가 좋아했던 공간이었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길 복도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이쪽에 서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안 맞는 것들이 여기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워, 책과 불필요한 연결되지 않은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큐레이팅을 잘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얘는 좀 마음이 들었던 게 저희가 보면은 이 작가들을 선호하는, 굉장히 제가 얼마 전에 했던 큐레이션 과정에 선생님이 책을 엄청 많이 보셨어요. 근데 이 작가가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인데 읽은 사람도 있고 안 읽은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사람의 작품을 거의 다 소장을 한 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이 책들은 거의 다 이 사람이 지금 8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최근에 2020년까지 최근 책들이 좀 많았고요. 좀 5년 전에 책도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그러나 이 공간이 왜 마음에 들었냐면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 서점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이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이제 애호가들이 고정돼 있는 구독자들이 애호가들이 팬들이 고정돼 있는 작가예요. 에르노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올라가고 이쪽 반대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마음에 들었는데 얘는 이건 저의 주관적인 거라서 한번 어느 쪽에 책을 큐레이션을 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눈에 가는지 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찍어봤고요. 또 여기는요, 선생님들이 한번 블로그에 책회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수원 화성 행궁이 핫플레이스인 거 아세요? 행궁동? 아, 모르시면은 젊은 세대 아닌데. 요새 왜 저희 보면은 뭐 북촌 한옥마을 막 이렇게 뜨듯이 수원의 화성행궁이
화성행궁이 그 뒤쪽에 행궁동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는 오래된 주택가들이 많은데 핫플레이스에서 서울에서도 많이 와요. 보러 오는데 그런 핫플레이스에 이 책방 주인이 역사 수업을 듣다가 역사에 꽂혀서 조선시대의 책방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 책회라고 했어요. 책회가 서점이잖아요. 그래서 책회를 만들고 한옥집에다가 이렇게 작은 서점을 만들었어요. 북카페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주인들이 사는 집. 그다음에 여기 마당이 있고 여기 대문이 이렇게 쪽대문이 보이시나요? 지붕하고 여기. 별로 공간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서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블로그를 보고. 그런데 딱 들어와 봤더니 큐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큐레이션을 모르시고 이제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손으로 그냥 쓰셨어요. 그래서 책을 팔는 목적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이렇게 놓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의 집이고 남편이 이제 기와나 한옥에 대한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이걸 다 꾸며줬대요, 남편이. 부러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 한국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집 아래층을 이렇게 책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남편이. 책장까지 다 만드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을 주고 왔어요. 큐레이션 해드린다고. 왜냐면 주제가 여기도 보면 음식에 관한, 조선의 음식에 관한 건데, 뻘쭘하게 여기 다른 책들이 막 꽂혀져 있어서 이 책은 다른 데로 옮겨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런 또 오지랖을 피우고 왔어요. 여기 또 보면, 근데 이분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셔가지고, 이게 컵이에요. 저희 컵 마시면 위에 검은 뚜껑 이렇게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할 때. 이게 검은색이라서 모자로 할까? 이랬는데, 본인이 책방의 그 특징이 조선의 책들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갓을 씌우셨대요. 굉장히, 근데 화가도 아니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셨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오목한 곳에 이렇게 얼굴을 그리는 게 평면화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손재주도 많으셨어요. 커피도 맛있게 파셨고, 이거는 저희 간 선생님들끼리 그날에 이제 한 권씩 책을 가져와서 우리가 읽어보자라고 해서 가져왔던 책들인데 큐레이팅이 너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우리가 여기다 한번 해보자. 저는 여기 이 책방의 주제는 안 맞으니까 이 책은 가지고 오긴 했지만요. 이 책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들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저한테 배웠던 선생님들한테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여기 있던 이 전등을 일로 가져오니까 조금 뿌듯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생색을 내고 왔던 책회라는 곳입니다. 한번 블로그에서 더 예쁘게 나온 서점이었던 것 같아요. 행궁동 가셨다 차 한잔 드시고 싶으면 잠깐 들려보셔도 좋을 곳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여드리니까. 3학년인가? 4학년 교과서에 교과서에 이 작품 나와요. 이야기 책 만드는 방법. 제가 이 방법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건 제가 그냥 한 건데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고 저는 그냥 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책 만들기를 하면 그런 강의를 많이 들으면 너무 예쁘기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책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수업들은 너무 예쁘고 준비물도 많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얘는 그냥 두꺼운 도화지나 A4 용지, 정없으면 A4 용지만 해도 만들 수 있는 책 만들기인데 이걸 저는 많이 응용을 했어요. 역사 수업 할 때 특히. 그래서 얘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본책이 없으니까 이거를 내가 고른 책들을 제목이 이거는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놀았던 옛날 놀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 가상으로. 진짜 책은 그 다음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프린트를 해서 했는데 같은 이렇게 책 만드는 거를 만들었는데 프린트에서 나오는 이게 책 전시예요. 북큐레이션 한 거예요. 이 책을 여기 뽑고 이렇게 한 선생님이 있고 이렇게 한 분도 있고 또 이 장소를 소파에다가 뒷 배경이 까맣을 때의 이 느낌과 다르게 놨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서 직접 책을 바로 찾을 수 없을 때 임시적으로 큐레이션도 이렇게 아이들하고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없는 공간에서 다 책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주제를 먼저 선정해주고 책 표지를 뽑아와서 책 대신에 이렇게 큐레이션 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3학년 책에 나오는 환경과 관련된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이 뭘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경이 여기 이런 고장이나 이런 의식주를 빼고 그냥 환경과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아까 그 친구인데 이게 저는 재밌었어요.
얘네 집에 이렇게 전집이 많아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보다가 요새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분명히 환경이란 주제를 줬는데 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이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찾다가 아예 주저앉더니만 앉아서 그 책을 읽어요. 큐레이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주제를 주고 책을 찾았는데 책이 아닌 다른 책이 눈에 간 거죠. 그래서 쓱 훑어봤는데 너무 재밌어. 아예 털포덕 주저앉고 이 책을 읽게 되는 게 이게 큐레이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스스로 찾고 잘 재밌는 것도 있지만 보지 않았을 법한 책들을 우연히 꺼내서 좋아하게 되는 별로 매력이 없었던 남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생겨서 결혼한 거죠. 아닌가? 그런 거고요. 이게 환경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환경과 관련된 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봤더니 이거는 환경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이것도 아닌가? 그러면서 얘가 이거를 다 덜어내는 거죠. 네, 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쌓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주제와 가깝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다가가면서 만들어 놓는 거죠. 큐레이션. 또 쌓기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 책들은 다 그림책이라 금세 읽어요. 학년에 맞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얄팍하고 내용도 정보도 별로 없는 1, 2학년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들이었고요. 얘는 좀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맨 나중에 읽으려고 하는 책이고 얘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얘 뭐냐면요. 순서를 정했어요. 이렇게 네가 큐레이션을 했으면 한번 순서를 정해보자. 이게 북다이어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순서를 정한 건 쭉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 현재 날짜 이렇게 보시면 최근 거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나머지는 다 읽었어요. 그런데 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더라? 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거를 많이 안 읽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읽는데 이거를 읽다 보면 세계사도 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건들게 되고요. 부시맨 이야기도 건들게 되고요. 왜냐하면 얘가 읽을 게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럴 때에는 학년에 맞춰서 얘가 읽겠다고 건넸으니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부분 읽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 읽기를 해서 이해를 했나 확인을 하고 이해가 안 됐으면 부분 같이 읽기.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새로운 주제를 찾아서 그 다음 달 큐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체계적으로 아이가 책을 건들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한 것도 알고 다양한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에서 주제를 찾아내서 집에 있는 책을 건드려 보고 북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읽다 보니까 재미없어? 그러면 건너뛰기를 해도 돼요. 정제를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할 거는 많은데 네.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엄청 도움이 되고 감사해요. 네. 제가 죄송한 건 정말 더 잘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아니고 저희 딸 걸로 하다 보니 얼굴도 제 얼굴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막 기계치인데다가 만져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버벅거리다 보니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네. 질문 제가 있으신가요? 질문 아까 제가 이거 처음에 잠깐만요. 요거 시집 잠깐 요거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네네, 소리가 조금 더 네, 위로 올려주세요. 소리가 들리는 동시집. 네. 네. 네,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도 이거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거의 동시집의 특징은요. 이렇게 빈 나무가지예요. 빈 나무가지인데 시 속에 이게 흉내내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나오는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시들이 다 그렇게 흉내내는 말이 있고 나중에 나무가지, 나뭇잎이 차듯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활용도가 높은데요. 저희가 요새는 이렇게 달력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탁상 달력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시들이 있어가지고요. 식탁 옆에다가 위로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세요, 선생님. 네네. 네. 하나씩 넘기면서 이렇게 봐두는 그런 시집이고요. 선생님 제목 한 번만 더요. 이거는 지금 좀 산지가 돼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감사해요. 네. 얘는 고학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옛 그림과 띄노는 동시놀이터예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한국화가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시가 있어서 조금 어렵거나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화가와 시가 같이 접근하는 큐레이션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인제 옛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세계 명어와 뛰노는 동시놀이터에서 같이 엮여 있어요. 다른 책이에요. 이 책을 사면은 뭐 명어 감상 워크북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시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집이 있어요. 근데 이 시집은 제가 인제 3 가지는 좀 큰 장르가 달라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같이 공유한 겁니다.